해 주십시오.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국회 인준 여부를 거쳐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될 것입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 20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임시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친 여유가 있는 것 때문인지 오늘 청문회 모두에도 모든 말씀으로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까지 하시는 여유를 부려서 혹시나 그게 이제 나는 별 문제 없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에 반로한 것은 아닌지 약간 좀 걱정이 조금 앞서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시에서 나왔던 후에 후보자께 이런 말을 쓰셨어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자, 후보자께서는 원래 12년 9월 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이 3권의 분립의 정신을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경우처럼 국회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다시금 소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소위 3대 3대 3의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우선 제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청문회에서도 제가 똑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시를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3명씩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이제 지명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그 중에 어떤 사람, 특히 이제 저같이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 대통령이 4명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지적이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 재판관 중에서 그 소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회에서 선출된 그 재판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 단지 대통령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이 지명한 저 같은 사람을 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인사가 있기 전이지만은 법사위에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국회 추천이라든지 대법원장 추천이나 목세 추천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다시 선정해야 될 때는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가 다시 선출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3대 3대 3의 균형을 다시금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를 살린 법률안입니다.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3대 3대 3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대통령이 그 중에 어느 재판관이라도 지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해서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 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제 후보자께도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서울이 수도이냐 여부냐를 두고 수도 이전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의 경우에도 내년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라는 것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헌법이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죠. 그런 취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헌법에다가 어디다라고 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헌재 결정은 이제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관습헌법은 이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로 다시 그런 것을 정한다면 그 종전의 선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로 나중에 물어보겠지만은 수도와 행정수도를 구별해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써서 수도와 행정수도를 분리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하죠.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에서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겠다라고 모두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국민을 한쪽 문만 열고 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중립성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후보자로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어떤 중립과 소신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저는 컴퓨터공학 출신이라 법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DK상이라고 있던데 후보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두 눈은 가린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두 눈을 가린 거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굴복하지 않고 또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고 또 대법원의 이중대라는 최근의 비아냥을 듣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법원 앞에도 저 DK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법원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대법원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네네네. 봤는데요. 대법원에 있는 건 DK상이 아니라 이제 네, 뭐 비슷하게는 생겼습니다만 한국 맞습니다. 한국적인 예. 것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그 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저 동상은 눈을 가리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균형적인 눈을 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의를 바라봐야 되는 눈도 떠야 되겠지만 육신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떠라. 이것이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정부가 적폐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시는 분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셨지만 임명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그런 인사청문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자료 문제나 이런 걸 조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안보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진보나 보수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헌법에 근간한다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단답형으로 주시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요. 얼마 전에 KBS는 공영방송이죠.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서 이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 스페셜의 김정은의 두 얼굴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 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잘 된 건가요? 글쎄요, 의도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영방송 측에다 물어봤더니 우리의 적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뭐 옛날 손자병법에도 나와 예. 있는. 그런데 저런 방송을 했을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기서 말씀하신 분들도 역시 그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념적으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영방송 이런 방송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적인 발언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도 내신 것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북한 해커로 축정되는데 A4지로 15,000장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성동격설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 핵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제1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안보보안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1조가.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안에 좀 독소 조항들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오남용돼 온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 의견에서 이적 표현물 그 취득 소지에 관해서는 제가 위헌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 말고 그 국가보안법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걸 폐지를 하기보다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네.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하지 네, 분명히 않아요. 말씀 주시는 거는 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오용하거나 남용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지적이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 재판관 중에서 그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회에서 선출된
그 재판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 단지 대통령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이 지명한 저 같은 사람을 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인사가 있기 전이지만은 법사위에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국회 추천이라든지 대법원장 추천이나 목세 추천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다시 선정해야 될 때는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가 다시 선출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3대 3의 균형을 다시금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를 살린 법률안입니다.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3대 3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대통령이 그 중에 어느 재판관이라도 지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해서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 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제 후보자께도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서울이 수도이냐 여부냐를 두고 수도 이전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의 경우에도 내년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라는 것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헌법이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죠. 그런 취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헌법에다가 어디다라고 정한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국회 인준 여부를 거쳐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 20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친 여유가 있는 것 때문인지 오늘 청문회 모두에도 모든 말씀으로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까지 하시는 여유를 부려서 혹시나 그게 이제 나는 별 문제 없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에 반로한 것은 아닌지 약간 좀 걱정이 조금 앞서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시에서 나왔던 후에 후보자께 이런 말을 쓰셨어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자, 후보자께서는 원래 12년 9월 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이 3권의 분립의 정신을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경우처럼 국회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다시금 소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소위 3대 3대 3의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우선 제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청문회에서도 제가 똑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시를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3명씩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이제 지명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그 중에 어떤 사람, 특히 이제 저같이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 대통령이 4명을 하는 것 아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헌재 결정은 이제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관습헌법은 이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로 다시 그런 것을 정한다면 그 종전의 선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추가로 나중에 물어보겠지만은 수도와 행정 수도를 구별해서 행정 수도나 명칭을 써서 수도와 행정을 분리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거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하죠.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에서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겠다라고 모두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취지에 따라